채화영, 너 오늘부로 끝이야. 설인이 2명이라는 걸 내가 봤거든. 마대창 회장이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렇게 뱉어버린 순간 채화영의 얼굴이 딱 굳었는데요. 오늘은 화영의 호텔 대표 자리가 흔들리는 날이 아니라 마대창이 설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오장미가 도시락을 2손으로 내밀고는 제가 잘못 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남긴 채 도망치듯 내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몇 초가 마대창 머릿속에서 쌓여있던 퍼즐을 한 번에 맞춰버렸습니다. 너무 닮았고 너무 상냥했고 무엇보다 마대창이 알고 있던 마설인 사람들이 설인이라 부르는 그 아이의 눈빛과 결이 달랐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마대창은 오장미의 얼굴을 보고 설인이 둘이라는 가능성을 잡았고 그 도시락 라벨을 따라가다 정숙희의 존재까지 깨닫게 됩니다. 장미가 왜 VIP 엘리베이터를 탔냐고요? 장미가 일부러 탄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드림호텔 로비는 설인 동선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마설인이 내려온다는 말이 퍼지자 직원들이 VIP 통로를 비우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안내 동선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런데 장미가 도시락 봉투를 들고 그 구역을 스치듯 지나간 순간 직원 한 명이 장미 얼굴을 보고 말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설인 아가씨, 장미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틈도 없이 이미 2명이 달려와 장미를 감싸듯 안내해버렸습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라운지 들렀다가 올라가시면 됩니다. 장미는 그 오해를 끝까지 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정하려고 입을 열면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았고 괜히 더 큰 소동이 날까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장미는 고개만 숙인 채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장미는 VIP 라운지 통로를 따라가다가 결국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게 됩니다. 문이 열리고 마대창이 보였을 때 장미는 심장이 내려앉았고 직원들은 바깥에서 쓸데없는 말을 얹어버렸습니다. 설인 아가씨, 곧 대표님도 오십니다. 그 한마디가 마대창 머릿속을 확 갈라놨습니다. 대표님은 채화영이고 설인은 마설인인데 지금 내 앞에 설인 얼굴이 또 하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장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지만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장미는 도시락을 2손으로 내밀고 제가 잘못 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남겼습니다. 부탁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저 빨리 사라지고 싶은 사람의 몸짓이었는데요. 마대창은 그 태도가 더 이상했습니다. 마설인에게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공손함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튀어나오듯 내린 장미는 로비로 뛰어들자마자 바로 붙잡혔습니다. 보안 요원이 설인 아가씨, 괜찮으십니까라고 팔을 막았고요. 장미는 숨이 차서 저 그분 아니에요라고 말했는데 보안 요원은 듣지 않는 눈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만 이쪽에서 대기만요. 장미는 그때 깨달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름표를 보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가 이미 설인으로 분류해버리면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장미는 결국 VIP 대기실 앞에서 작은 태블릿을 내밀받았습니다. 동선 확인만 하겠습니다. 성함 확인. 장미는 그 화면에 떠있는 이름을 보고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마설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가 바로 말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소리내는 순간 더 큰 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장미는 펜을 잡고 그 이름 옆에 조용히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장미. 그 한 줄이 중요했습니다. 호텔 시스템에는 설인으로 찍혔는데 사람 손으로는 장미가 남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가 이 기록을 보면 같은 얼굴, 다른 이름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가 로비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마설인이 수행원들과 지나갔습니다. 장미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숨었는데요. 유리문에 비친 얼굴이 순간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표정은 정반대였습니다. 장미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설인으로 불렸는지가 아니라 왜 나를 설인으로 불러야 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마대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뚜껑에 작은 라벨을 또 한 번 봤습니다. 반찬 가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요. 마대창은 그 주소를 외우는데 3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소보다 먼저 마대창을 찌른 건 도시락 안쪽에서 나온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반찬 냄새를 머금은 채 접혀 있었는데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누가 봐도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문장은 이상하게 정확했습니다. 장미야.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지 마. 둘이면 안 돼. 또 뺏겨. 마대창은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속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는데요. 이건 누가 장미를 협박하려고 넣은 쪽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장미를 지키려다 무너진 문장이었습니다. 둘이라는 단어, 뺏겨라는 단어. 마대창은 그 단어들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건의 흔적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채화영의 방식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도요. 화영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죠. 그 시간 채화영은 이미 로비 혼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린 아가씨로 보이는 분이 VIP 동선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화영은 보고서를 끝까지 읽지 않고 종이를 접었습니다. 얼굴이 비슷해서? 라고 묻는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나왔고요. 화영은 곧장 이강혁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동선 기록, CCTV, 직원 입단속, 착각으로 정리해. 이강혁은 회장님도 보셨다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화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화영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을 먼저 만지는 사람입니다. 마대창은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총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오늘 로비 동선 정리한 직원들 전부 묶어. 그리고 누가 먼저 장미를 서린으로 불렀는지 적어. 총지배인이 착각이었습니다라고 말하려는 순간 마대창은 메모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착각이면 이걸 설명해봐. 총지배인은 메모지의 단어를 보고 순간 얼어붙었고 마대창은 그 반응 하나로 확인합니다. 호텔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실수가 나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걸요. 직원들은 입을 맞춘 듯 잠깐 착각했습니다만 반복했는데요. 마대창은 그 반복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 하나에게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밀어넣었지? 직원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마대창에게는 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VIP가 아니라 회장에게 닿게 만들려고 동선을 꼬아놨다는 뜻이니까요. 마대창은 그때부터 확신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채화영이든 누구든 서린이라는 이름으로 판을 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요. 그날 밤 마대창은 수행원을 최소로 줄이고 그 반찬 가게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는데요. 잠시 뒤 문이 열리자 정숙희가 나왔습니다. 정숙희는 사고 이후 5살처럼 말하고 반응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정숙희는 마대창을 보자마자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마대창은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습니다. 정숙희는 마대창을 모르는 척을 했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마대창은 주머니에서 도시락 스티커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냐? 정숙희는 스티커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장미가 싸갔어요. 착한 애예요. 정숙희는 장미라는 이름을 말할 때만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마대창은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장미.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아이. 정숙희가 만든 도시락을 들고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잘못 타고 들어온 아이. 마대창은 낮에 봤던 얼굴이 떠올랐고 동시에 마서린의 얼굴도 겹쳤습니다. 똑같은 눈꼬리, 똑같은 턱선.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대창은 여기서 쌍둥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희를 찔렀습니다. 정숙희, 너 애가 몇이냐? 정숙희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5살처럼 웃다가도 어떤 단어에서는 어른처럼 굳습니다. 정숙희는 손가락을 펼쳤다가 접었다가 하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둘이었는데요. 그리고 자기 입을 두 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한 사람처럼요. 정숙희가 입을 막는 순간 마대창은 확신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공포였거든요. 정숙희는 둘이란 단어를 꺼내자마자 바로 뺏김을 떠올렸습니다. 마대창은 그때 도시락 메모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글씨 내 거냐? 정숙희는 메모지를 보더니 눈이 커졌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처럼 울먹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장미 주는 거. 정숙희는 문장을 끝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또 뺏겨 또 뺏겨. 마대창은 그 반복이 너무 정확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공포가 아니라 몸이 혼자 외우는 공포니까요. 마대창이 집을 나서자마자 오복길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오복길은 정숙희를 안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정숙희는 둘이면 안 돼 둘이면 또 뺏겨라고 중얼거렸고 오복길은 그 말이 무서워서 정숙희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을수록 더 터지는 게 기억입니다. 정숙희는 5살처럼 울다가도 갑자기 어른처럼 딱 끊어서 말하더라고요. 장미는 도망 못 가. 똑같이 생긴 애가 또 있어. 오복길은 그 순간 마대창이 본 액자가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대창은 그 모든 움직임을 이미 한 발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화영이 만들 증거보다 화영이 숨기는 사람 쪽이 더 무겁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대창이 노리는 건 오장미를 살리고 화영을 치는 동시에 마동석 실종의 실마리까지 한 번에 잡는 겁니다. 마대창은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정숙희 집 앞에서 멈춰서서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정숙희, 내가 숨긴 둘 중 하나는 화영 손에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진짜로요. 구독 눌러두세요. 다음 화는 마대창이 회장실에서 설인이라는 이름부터 찢어버리려는 순간 채화영이 기록을 착각으로 덮기 위해 사람부터 움직이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오장미는 알게 됩니다. 자기가 도망친 건 몇 초였는데 그 몇 초가 정숙희 인생을 다시 전쟁터로 끌어냈다는 걸요.